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희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3, 4월 과정 확인문제 3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중기사 민법 김하희쌤에 매주 일례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오늘은 대리편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이모델이 설명 틀린 겁니다. 자, 박스가 나오면 밑에 1, 2, 3, 4, 5에서 개수가 같은가 보세요.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가 있네요. 세 개를 다 알아야겠죠? 자, 기억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 수인인데 각자들의 원칙이죠. 공동대리 틀렸습니다. 니은 고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준행위만 들렸죠. 보준행위를 할 수 있고 이윤계량도 할 수 있습니다. 디귿 유권들이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틀려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다. 이제 틀린 겁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죠. 사례를 보시면 그릴 필요 없이 그 사례 문제에서 사람을 잘 정리하세요.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입니다. 1번 대리인 을이 한정호경 개시 심판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대리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성년후견은 소멸하지만 한정후견은 소멸하지 않죠. 1번이 정답이네요. 뭐 2번 X 볼 필요 없고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숙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죠. 이모델이 투기한 소멸 사유가 숙권행위 처리입니다. 4번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갑의 숙권행위는 불료식 행위로서 묵시적 가능합니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 문제였습니다. 3번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대리 문제가 나오면 항상 대리인에 잘 체크하시고 본인이 누군가 확인하세요.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입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대리인 을이 사망하면 그럼 대리권 곧바로 소멸하죠. 소멸했습니다.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틀렸죠.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곧바로 소멸하죠. 1번이 정답, 승계되지 않습니다. 2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죠. 3번 또 나왔죠.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다. 숙권행위도 묵시적 가능합니다. 4번 또 나왔어요. 을이 대리행위 하기 전에 본인 갑이 숙권행위 처리할 수 있죠. 숙권행위 처리는 이무대리의 투기한 소멸사입니다. 숙권행위 처리한 경우 을 대리권 소멸을 맞았습니다. 5번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가능합니다. 을은 갑의 허락,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 을을 X건물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 허락 나오면 볼 거 없습니다. 제일 끝에 뭐든지 할 수 있다 달려가면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1번에 답을 쓰고 밑에를 안 읽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죠. 1번이 명확합니다. 다음 계약의 무권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이 아들이라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팔면서 아버지 이름, 갑 이름을 현명했죠.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둘 간의 원칙 모의가 되죠.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이던 것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다음 상대방도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죠. 최고는 갑에게 물어보는 거라 악이, 선의악이 가능합니다. 물어봤는데 본인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발시인주의죠. 발시인주의가 무체발, 격승발 외웠어요. 무권들이 최고 발시인주의, 격지자 승낙 발시인주의입니다. 민법의 모든 최고는 똑같습니다. 물어봤는데 답이 없죠? 그 원칙대로 있겠다, 이대로 있겠다요. 그럼 원칙이 무효니까 추인으로 봅니까? 거절로 봅니까?
거절로 봐야 무효로 확정이 되죠. 그래서 거절한 것으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한편 병은 자기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죠. 근데 철회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철회하면 계약이 없어지니까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처리 외우세요. 선처리, 선처리입니다. 그럼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죠.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외우세요. 최악의 선처리 외웁니다. 이런 건 절대 식사하면 안 되겠죠. 최악의 선처리입니다. 다음 묵건대리는 유동적 무효죠. 그 다음 묵건대리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잘 보세요. 묵건대리와 단독 상속, 상속이 나왔단 말은 누가 죽었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유언했을까? 그 유언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갑이 아버지인데 X가 있습니다. 아들 한 명 있어요. 을에게 대리권 준 거 없는데 아버지 몰래 병을 만나서 X를 팔고 아버지 앞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이 묵건대리죠. 그럼 아버지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내 하나 남은 부동산을 다 해먹어서요. 충격받아서 급 사망합니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유언을 해야겠죠. 빨리 죽어야 되니까 유언을 길게 못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거식이 없다 그래서요. 뭐라 했다고요? 거식이 없다 유언을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아들은 거시기가 뭔가 궁금해 죽겠죠. 이게 싸가지 없단가 궁금해 죽겠습니다. 아무튼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서 엄청 후회해서 아버지 부동산을 찾아야겠어요. 그래서 을 자기가 아버지 지위를 단독 상속받았으니까 추인권과 거절권도 상속받아서 을이 본인 갑지에서 자기가 한 묵건대리를 추인 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거절이 인정되면 무효가 되죠.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그 무효 주장이 인정되면 무효 효과로서 병에게 넘어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점유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인 거절권 행사했죠. 근데 법원은 을너는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을이 추인 거절이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 반합니다. 신의성실에서 금반원 원칙이 있어요.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 행동 금한답니다. 그럼 을너는 앞에 매매했잖아. 갑지를 승계받으면 넌 추인해야지. 앞 행동과 모순대행은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을이 추인 거절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합니다. 반하기 때문에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절이 인정 안 되니까 무효 주장도 인정 안 되죠. 그럼 무효가 인정 안 되면 무효 효과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이 다 지고 아버지 유언을 알았습니다. 거식이 없다가 뭐죠? 뭐든지 없답니다. 거절할 수 없다, 무효 정할 수 없다, 등기 말소 X, 부당이득 반환 X, 뭐든지 없다로 끝나죠. 그래서 거식이 없다가 뭐든지 없다로 끝납니다.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다시 제목 보시고 묵건대리와 상속 나왔죠. 사람이 죽었죠. 뭐라고 유언했죠? 거식이 없다, 거식이 없답니다. 결론을 꼭 외우세요. 자, 4번입니다. 묵건대리는 을 나왔죠. 묵건대리가 나오면 그 대리인을 찾아야겠죠. 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맞춰주었다. 가장 전형적인 묵건대리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 을병사의 매매계약은 묵건대리죠.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무효이다, 효력 없다 맞았습니다. 2번 본인 갑은 을병사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죠. 3번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을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갑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맞았죠. 선처리, 선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나왔네요. 그럼 문제가 묵건대리인데 상속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유언했죠? 거식이 없다. 제일 그때 없다 해서 맞았어요. 앞에 확인.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5번도 상속이 나왔네요. 그럼 제일 그때 있다가 틀렸죠. 무조건 없다. 거식이 없다요. 그럼 있다 앞에 확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뭐든지 없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여보세요?
묵곤대리 상속 나오면 거시기 없다, 없답니다. 5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되게 해주었다. 여기까지는 가장 전형적인 묵건들이죠. 근데 그 뒤에 특징이 있죠.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죠? 그죠? 상속. 상속 보이죠? 그럼 뭐가 떠올라요? 거시기 없다. 자, 틀린 거 물어봤나요? 그럼 제일 끝에 있다, 있다로 끝난 거 있나요? 4번이죠? 그게 답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앞에 확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 문제는 2번과 5번 볼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오지선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2번, 5번은 20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 거시기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럼 자 1번. 갑병 사이 매매계약은 무효이죠. 묵건대리라 원칙 무효가 되죠. 3번. 을은 묵건대리 이의로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거시기 없다 맞았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6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갑이네요. 사람이 줘야 돼요. 갑은 을소유, 그럼 을이 본인이겠죠? 을소유 X부동산에 관해서 을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 병은 갑이 묵건대리한 사실에 대해서 선의무과실이다. 틀린 겁니다. 사람이 주의하세요. 을의 본인 써놓으시고 갑이 묵건대리인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럼 1번 상대방 병이 을이 본인이죠. 본인 을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본인 을이 확답을 발시인지 바라지 않은 말이었는데 바라지 않은 때 추인을 거절로 본다 했죠. 이게 틀렸네요. 정답이 1번입니다. 최고했는데 답이 없으면 이대로 있겠다. 묵건 대리는 무효니까 무효가 되려면 추인을 거절로 본다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을이 갑, 본인 을이 묵건 대리인 갑에 대해서만 추인 의사없이 하였더라도 병은 알 수 있죠. 병은 알 수 있으면 을이 갑에 대한 추인이 있음을 병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3번 을이 묵건 대리인 갑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있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묵건 대리인 갑에게 추인하였더라도 상대방 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추인했다라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32조 내용이죠. 4번 을이 병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 맞았죠. 묵건대리 추인은 소급해 있습니다. 5번 본인 을이 병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한 경우 묵건대리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병 선택 맞았죠.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5번은 135조입니다. 정답은 1번. 정답은 쉬운 데 있었습니다. 이어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126조 표현들이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요건이 용어에 써 있습니다. 첫째, 권한이 있어야 돼요. 즉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 권한을 넘는 월권 대리, 권한을 초월하는 대리가 있어야 되고 표현 대리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시험이니까 시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떤 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가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고 우리 판례는 무조건 다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럼 99% 맞습니다. 반대로 뭐뭇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99% 틀립니다. 확률 99%입니다.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월권 대리가 동종 유사해야 되는가? 이것도 유하지 않습니다. 두 개 전혀 별개라도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나에게 등기해오라고 등기 신청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럼 갑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인감이라든가
등기 서류를 의뢰에게 다 줬죠. 근데 우리 그거 가지고 등기소가 아니라 자기 채권자 병을 찾아가서 병에게 소유권 등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에게 해야 할 등기를 병 앞에 해버렸죠. 돈 대신 대물 변제한 겁니다. 그럼 이건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대물 변제가 무권대리니까 병의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병은 이 등기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갑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해 봅니다. 그럼 첫 번째 논점, 을에게 기본대리권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자, 갑이 을에게 준 권한은 등기 신청권, 이거 공포상 권리입니다.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공포상 권리죠. 그럼 공포상 권리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습니까? 네,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뭐든지 다 된다. 그럼 대리권은 공포상 권리인데 우리 실제로 한 건 병과의 사법행위, 사법상행위입니다. 그럼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전혀 별개죠. 그래서 동종의사성 유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립하면 본인 갑이 무권대리 대물 변제를 책임지니까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뭐든지 판단식은 행위 당시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도 무권대리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판단식은 무권대리 행위 당시입니다. 자, 7번 표현들의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럼 1번은 기본대리권 범위니까 무조건 다 된답니다. 그래서 1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 할 수 있어요. 기본대리권하는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답니다. 2번도 제일 끝에 기본대리권 될 수 없다. 무조건 틀렸어요. 될 수 있다. 그럼 2번 앞에 일상가사대리권이 법정대리권입니다. 될 수 있다. 3번 등기신청 대리권, 이게 공포상 권리죠. 그럼 기본대리권 될 수 있어요. 기본대리권을 하여 사법상 법률행위 대불면제 한 경우에도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4번 복대리도 대리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법률행위도 표현대리 법리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를 이유로 본인 책임 감경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8번 권한을 놓은 표현들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은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제일 끝에 기본대리권 될 수 없다. 무조건 틀렸어요. 될 수 있다. 그럼 2번 앞부분에서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은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기본대리권 될 수 없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3번 대리행위가 강행규정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계약상 이행하니까 행위는 유효해야 돼요. 행위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면 애초에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습니다. 4번 기본대리권 나왔나요?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할 수 없다. 무조건 틀려요. 법정대리권이든 뭐든 기본대리권 무조건 될 수 있다. 5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 행위 당시 맞았죠? 뭐든지 행위 당시 기준 맞았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9번 조건기한입니다. 자, 옳은 겁니다. 1번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잃는다, 소멸한다죠?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에어드입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 나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이에요. 자, 이겁니다. 기한이 형성권적이에요. 다시 기한이 형 외우세요. 형성권적 이익으로 추정합니다. 자,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이라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 그 조건이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이라 플러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맞았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죠? 반드시 도래합니다.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렸죠? 기한은 무조건 도래합니다. 제일 끝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조건 틀렸어요.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죠. 5번 상계는 단도경이라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조건 기한 틀린 겁니다. 1번, 2번 같은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라 그때 무효 맞았습니다.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 이미 성취라 플러스, 해지조건 효력 소멸이라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라 끝에 무효 맞았습니다.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맞았죠? 뭐든지 주장자가 증명이 원칙입니다. 4번 또 나왔죠? 기한이형 외웠죠?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 틀렸죠? 기한이형 형성권적으로 추정합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 1년 효력 소멸하는 기한이죠?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주도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 풀어보세요. 그리고 1, 2월 기출문제와 지금 3, 4월 기출문제의 이 주간 민법 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